네, 안녕하세요. 10년, 30년물 금리차 확대 관련해서 스프레드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의 장기채 수익률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30년 초장기죠. 만기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 10년 만기 국채 시장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변동성 있게 흘러가죠. 지금은 3.5인가요? 4 무렵에 이제 위치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장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10년, 30년들은 방향성이 10년 시장 국채 수익률에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30년, 10년 차의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좁혀질 때가 있어요. 이 상관관계를 조금 이해하면 지금의 시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건데 오늘 그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 중에 대표적인 게 10년물, 2년물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10년, 3개월물 이렇게 비교도 하고 지금은 10년과 30년물 이 스프레드의 간극 차이를 한번 이해하는 거에 초점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부분은 상당히 붙어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별 차이 없이 상당히 연동되어 밀착된 구간입니다. 대체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을 때 이렇게 서로 스프레드 차가 축소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파란색이 10년물 시장금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장기 채권에 대해서 10년물을 기준으로 삼고 있죠.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기도 하고 채권 수익률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만큼 참여자들이 많고 거래하는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가치 측정에 의미가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 TLT, TMF 영상을 올릴 때만 하더라도 왜 20년물 채권을 갖고 10년물로 살피는지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10년물이 맞습니다. 10년물로 중장기 채권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제 10년물 금리죠. 구간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단에 위치해 있을 때 이렇게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죠. 초장기물인 30년물과 간극이 많이 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침체, 음영이 생겼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침체 전에 이 스프레드 간극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죠. 지금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2년 초반까지 30년물, 10년물 간극이 거의 없다시피 붙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끝단에서 다소 이렇게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스프레드 차이로 보시게 되면 이게 30년과 10년을 제가 금리 차를 뺀 것이고요. 쭉 여기 20년대에서부터 보면 금리 차가 축소되었다가 지금 거의 마이너스까지도 가기도 했었죠. 완전 역전이 되기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 붙어 있다가 조금 벌어지는 부분, 이렇게 스프레드 차로 보시면 간극이 축소됐다가 지금은 이렇게 치솟았죠. 그러니까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30년, 일단 채권 시장은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을 다 담고 있습니다. 30년물이라고 한다면 30년 동안의 경기를 담아내고 있고 10년은 10년 동안의 경기를 녹아들어가 있는 게 이제 채권 시장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10년, 2년물 장단기 금리를 비교할 때 그 논리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2년물 금리가 높아지고 10년물 금리가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이 30년과 10년 사이에서도 그대로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년도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스프레드 차죠. 30년물과 10년의 스프레드가 결국에는 이 차트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20년도부터 30년물과 10년물, 즉 이 빨간색이 30년물, 초록색이 10년물입니다. 수익률이고요. 결국에는 20년도부터 꾸준히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즉 금리가 상승한 국면이었고 반면에 스프레드는 축소가 되고 있었어요. 이 간극이 벌어졌다가 보시면 간극이 달라붙죠. 지금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조금 확대를 해봤는데 심지어 역전이 되는 상황도 구간도 있었습니다. 즉 이는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만큼
30년물 금리가 오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장단기 금리차 10년, 2년 차이를 보는 것과 사실 같은 논리예요. 다만 초장기 국채라는 점에서는 경기 전반의 성장률과 수요 측면에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긴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30년, 10년의 금리 스프레드의 수준을 놓고 보시면 이렇게 간극이 축소된 상황에서는 대부분 경기 침체를 동반했죠. 이때 시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지금처럼 스프레드가 낮았던 적, 그러니까 0.2% 이하 영역에서는 사실상 심지어 대부분의 금융위기 또는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2000년도의 IT 버블이라든지 08년도의 금융위기, 심지어 04, 05년도의 경기 침체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스프레드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음에도 경기 침체가 있었죠. 그만큼 초장기물의 이런 스프레드 격차가 축소되는 것은 심각하게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초장기물인 30년물 금리는 상승폭이 제한돼 있겠죠. 상대적으로 10년물 금리가 과도하게 오르거나 과도하게 하락하는 그런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10년물 금리가 30년물에 붙었다가 벌어졌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쭉 보시면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었죠.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23년 이 무렵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07, 08년도 위기 전 모습인데요. 여전히 장기채의 수익률이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딱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인플레이션 등이 우려가 되면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10년물 금리가 높은 수준이지만 30년 금리와 비교를 해보면 지속되기 어려운 그런 금리라는 뜻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역전되던지 역전되는 상황이 나오던지 또는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연기금 보험사 등이 초장기물 매입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실상 30년물처럼 초장기물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보험사들이 많은데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매수하길 원하는 수요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또 매수하는 현상이 쏠리다 보면 그러면서 오히려 스프레드 차가 더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전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좋을 게 기준금리와 30년, 10년물 스프레드 차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구간은 기준금리가 낮았죠. 유동성이 풀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가 축소되었다가 확대되는 모습의 패턴이 지금 되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면 기준금리가 높았을 때 스프레드가 지금 낮았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리면서 간극이 좁아졌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 현상으로 이어져 오다가 금리를 높이면서 마찬가지로 스프레드가 또 벌어지기 시작했고 금리가 다시 제로 금리로 유지되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급격하게 올리면서 이게 같이 상승,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종합을 해보면 지금 초장기물에 대한 실질 매수 보험사들이 되겠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스프레드가 축소되었다가 이렇게 확대되는 국면은 대부분 기준금리가 이제 더 이상 상단을 넘어가지 못하고 유지되거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의 패턴을 동일하게 보여왔습니다. 지금의 기준금리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반증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초장기물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0년물 초장기물이죠. 금리가 들썩이면서 이런 스프레드 차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건 일단 묵직한 자금의 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국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시작 초입이니까 조금 더 반등이 스프레드 확대가 더 일어나겠죠. 이런 쏠림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고요. 30년물,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확대되는 국면에 일단은 들어섰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08년도 위기 전에도 스프레드 차가 역전도 되었고 살짝 역전도 되었었죠. 그리고 02%
0.2% 수준으로 스프레드가 축소 국면에 있었다가 0.4%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거든요. 지금의 스프레드 차가 딱 그 모습이죠. 지금의 30년, 10년물 스프레드 확대, 지금 0.4까지는 아니지만 0.36까지 아까 확인이 됐었죠. 꽤 많은 0.4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전반적으로 초장기물은 유사한 흐름을 패턴을 보이지만 그 패턴 안에서도 미세하게 스프레드 차가 늘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했고, 그 패턴의 몇 가지를 봤더니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대부분 스프레드가 축소됐었고, 여전히 침체 구간도 몇 번 이렇게 동일하게 확인을 했었죠. 지금의 스프레드 확대가 0.86%인데 이게 과거 금융위기 전 0.4를 넘어서면서부터 본격화됐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초입 국면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보시면 붙었다가 또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비슷하죠. 이러한 원인으로는 유동성이 부족할 때 헤지펀드 위주로 구성됐던 변동성 장세가 묵직하게 자금 보험사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10년, 30년 스프레드차, 금리차 확대에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